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제 한 작년 10월 때부터 좀 부각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고, 네, 그렇죠. 저도 방송에서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그런 네. 종목이에요. 이 종목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해요 스탑이에요. 아, 그렇게 쳐다보면서 고해요 스탑이에요. 이러고 제가 또 뭔가 신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부담감을 느끼면서. 약간 기대하는 그런 눈빛을 네, 또 발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은 제가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비꼬인가요? 이거 제가 미들고 하겠습니다. 미들고. 아, 네, 이제부터 좀 약간 보수적인 네, 조금 의견으로. 보수적이죠. 네, 네, 그렇게 겁이 나요. 어차피 뭐 저희가 또 한번 고인스탑도 한번 총정리할 때 또 그때 또 멘탈이 좀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때 근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주시는 게 좋긴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왜 미들고를 하셨는지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제가 미들고 드렸는데요. 헬스케어주가 최근에 좀 약재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다른 제약주들의 실적에 부담이 좀 함께 간다 이런 우려가 좀 있죠. 아무래도 약값이 싸지다 보면 좀 실적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고, 현재 미국 FDA 임상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 신약 업체가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 쪽에서 지금 새로운 법안을 냈는데 좀 이렇게 신약들을 좀 통과시키는 것,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조금 더 깐깐해지고 이런 것들을 받기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법안을 냈죠. 의사들이 좀 이런 관련해서 약 처방을 내리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FDA 쪽에 이렇게 신약 신청을 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좀 헬스케어주,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금은 좀 위축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국 헬스케어 시장도 같이 조금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많이들 또 관심을 최근에 많이 가지셨던 코오롱의 인보사 쪽에서 또 최근에 바이오주 쪽에서 좀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을 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좀 않은,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쪽이 조금 약간은 주춤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량 신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량해서 신약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약을 개량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도 조금 덜하고요. 또 아무래도 매년 이익과 매출이 오르는 좀 견조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또 안정적인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죠. 주력 제품은 항혈전 치료제인데요. 실로스탄이라고 불리는 항혈전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제품이랑 좀 다른 점은요. 오리지널 제품은 이거 하루에 2번 복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실로스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되니까 사실 약을 우리가 먹겠다고 다짐은 하는데 늘 약봉지가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좀 낫어 그러면서 안 먹기도 하고 또 귀찮아서 까먹고 또 안 먹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2번 복용하는 게 그렇게 뭐가 힘드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또 한 번 먹는 거랑 2번 먹는 거랑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2번 먹는 것보단 한 번만 복용하는 게 조금 간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개량 신약의 매출 비중 확대로 또 원가 경쟁력이 또 강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꾸준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제약사 아보메드와 5년간 6,275만 달러 규모의 항암제 2종, 이게 이름이 파미렉스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수출하는 그런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 베트남 공장이 지난해 10월 의약품 상호 실사 협력기구의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품질도 굉장히 좋은 그런 개량 신약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좀 이러한 것들을 좀 획득을 해서 글로벌 시장 쪽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또 있죠. 아무래도 미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특히 또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 2020년까지 미국 항암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제품이고요. 또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블루오션 쪽으로 많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생산 공장을 완료해서 현지 성장까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수출과 GMP 획득으로 오리지널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미국 항암제 시장,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현지 생산 의약품 위주로 입찰 규제를 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만들어내는 생산 의약품 위주로 입찰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아마 공장을 좀 확보하고 증설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수익성 확보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개발되어 있는 어떤 개량 신약으로 단기 실적과 수익이 개선될 수 있고요. 또 향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좀 접근성이 높은 시장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바이오 제약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장 차트 보시면은 최근까지 이렇게 상승 기세에 타고 있다가 오늘장까지 조금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고요. 오늘장 다시 이렇게 윗골이 조금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되는 모습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000원까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대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라인 24,000원대,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3거래일 연달아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전 가격대까지 충분히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